여름 더위가 기세를 올리던 1849년 7월 어느 날, 한적한 섬 강화도에 으리으리한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행렬은 골짜기와 논밭, 마을 사이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길게 이어졌는데 영의정을 지낸 정원용이 이 행렬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북동쪽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살던 19살 총각 이원범을 왕으로 모셔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피디가 강화도에 그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초가집 대신 기와집이 들어서 있고 대문에는 용흥국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농사꾼으로 살던 이원범이 조선 제25대 왕 철종으로 즉위하자 4년 후 왕의 생가답게 번듯하게 조성하고 이름도 붙인 것입니다. 현재는 내전 한동, 외전 한동, 별전 한동해서 세 채가 남아 있습니다. 용흥궁 안쪽에 있는 외전에서 서쪽으로 난 작은 문으로 들어가니 비각이 하나 있습니다. 비각 안에 있는 비석에는 철종조 잠저 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철종이 살던 개인집, 즉 잠저가 있던 자리라는 뜻입니다. 조선 왕 중 예상치 못하게 임금이 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철종은 가장 얼떨결에 즉위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종 직전 24대 왕 헌종이 15년간 임금 자리에 있다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왕실의 후사를 이을 아들들이 많았는데 후기에 들어서면서 후손이 귀해졌습니다. 왕의 아들이 1명 혹은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종사가 이어지더니 헌종 때 이르러 왕비 소생이든 후궁 소생이든 직계 아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연결고리가 있는 혈통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된 인물이 철종이었습니다. 왕실과 철종과의 관련성은 증조 할아버지인 사도세자로까지 올라갑니다. 사도세자와 후궁 숙빈 임씨 사이의 아들인 은원군, 그 은원군의 첩의 아들인 이광, 그 이광의 첩의 아들이 이원범이었습니다. 철종을 흔히 강화도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화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화도 토박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철종은 서울에서 태어나 1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형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강화도에서 평범한 백성으로 5년을 살다가 갑자기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철종의 집안은 할아버지 은원군부터 대대로 영모 사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 불온한 집안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규모 행렬이 그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 왔을 때도 철종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산속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철종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왕실의 큰 어른이던 순원왕후 김씨였습니다. 순원왕후는 당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철종처럼 함량미달 인물을 선택했다는 추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손풀이 워낙 적어서 선택의 폭이 별로 없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실 종친이라고는 하나 궁궐 옆에는 가본 일이 없고 겨우 기초교육 정도 마친 수준이었으니 국왕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매우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순조 때부터 이어온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중앙부터 지방 권력까지 쥐락펴락하던 때였으니 철종처럼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헤쳐나가기에는 더욱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순원왕후가 철종 즉위와 함께 3년간 수렴 청정을 한 후 내려왔지만 힘없는 왕의 처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철종을 왕에 앉힌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인 철인왕후를 왕비로 간택했습니다. 이로써 안동 김씨 가문은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중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60년 세도 정치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와해됐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이 커질수록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중앙 관료부터 지방 수령까지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전정, 군정, 환곡을 지칭하는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 원래 나라의 재정 정책이자 빈농 구제 제도이던 것이 백성에 대한 수탈 도구로 전락하다시피 했습니다. 강화도에 살면서 농민들의 피폐한 삶을 직접 겪었던 철종은 삼정의 문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정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그 중에서도 적정은 가장 백성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었다. 심지어 나눠주지도 않은 곡식을 동납하니 슬프다. 우리 백성들은 장차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겠는가? 탐과 놀이의 해로움은 홍수와 맹수보다 심하여 우리 백성을 수탈하며 여러 백성을 파산시키면서 슬픈 우리 호소할 데 없는 백성이 마침내 굶어 죽어 구렁을 메웠다. 하지만 안동 김씨 세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철종에게는 왕이라는 이름은 있을지언정 권위도 세력도 없었습니다. 전임 헌종 때는 안동 김씨 세력을 누르기 위한 시도라도 있었지만 철종 때는 이씨 왕조인지 김씨 왕조인지 모를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마침내 학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으니 경상도 진주를 시작으로 전라도 충청도까지 삼남지방을 휩쓴 임술련 농민봉기였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관할을 습격해 수령을 욕보이고 아전들을 죽였습니다. 철종은 이를 계기로 삼정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기구인 삼정이정청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삼정이정청을 구성하는 관료들이 대부분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가들이었습니다. 개혁 대상에게 개혁을 맡긴 셈인데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삼정이정청이 폐지되고 개혁도 흐지부지 되면서 조선은 더욱 병들어 갔습니다. 마음은 있으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금. 철종은 갈수록 국정에서 멀어지고 대신 술과 여색을 가까이하며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강화도에 가고 싶다는 말도 종종 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체념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결국 19살 젊고 강건했던 청년은 용상에 오른 지 14년 6개월 만에 병든 몸으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왕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주피디가 철종을 만나러 갔습니다. 철종은 경기도 서삼릉 내 예릉에 잠들어 있습니다. 부인 철인 왕후는 14년을 더 살다가 남편 곁에 안장됐습니다. 철종은 철인 왕후와 후궁 6명을 부인으로 뒀습니다. 5남 6녀를 낳았으나 수의 범씨에게서 낳은 영의 옹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릴 때 죽었습니다. 영의 옹주 역시 박영교에게 시집갔으나 결혼 3개월 후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철종의 혈육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릉은 국조 오례의와 국조 상례보편에 의거해 조성된 마지막 조선 왕릉입니다. 이후에 고종릉과 순종릉은 기존 조선 왕릉과는 크게 다른 대한제국 황제릉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철종이 왕으로 있었던 1800년대 중반은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서양 나라들이 과학기술과 군사력으로 무장해 동양에 진출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서양 세력 앞에 중국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은 총체적으로 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 잃은 조선에서 우연히 역사의 무대 위로 불려 나온 철종,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흑투성이 청년이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의 가마를 타고 강화도를 떠나던 날은 그에게 행운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주필이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